모든 삶이 완전히 전 세계에 연결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AI입니다. 슈퍼 커넥티비티.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물 인공지능이 생기기 시작해서 스마트 프로덕션, 토론을 통해서 학생의 능력을 점검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19세기의) 교실에서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이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은 그냥 옛날 이조 시대 때 돋보이고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노벨상 후보자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이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여름이라서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21세기의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녀 양육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보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렇게 자녀 양육하는 걸 봤는데요. 이 자녀 양육이 시대에 따라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아주 그런 기본적인 자녀 양육은 분명히 같지만은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것, 봄에는 약간 따숩게 입지만은 여름에는 아주 간단하게 입고, 가을에는 또 좀 따숩게 입고, 겨울에는 아주 외투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 때의 시대의 교육과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의 교육과 또 우리 때의 교육과 또 우리 자녀들 때의 교육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때의 교육이 전혀 다릅니다. 1960년대 다시 말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그 제3차 산업혁명이 뭔 거니? 바로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나오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지식 정보 혁명이 시작되고 전 세계가 완전 세계화된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도 생기고 모든 삶이 완전히 전 세계에 연결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또 시작됐어요. 그게 뭔 거니? 바로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스마트 프로덕션, 굉장한 초생산적인 세계가 됐는데 이것이 뭔 거니? 초연결입니다. 슈퍼 커넥티비티. 모든 IoT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이 다 융합이 되고 복합돼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시.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물 인공지능이 생기기 시작해서 완전히 세계가 지금 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2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는 전기와 그런 걸 통해서 기술과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했고 필기시험이 아닌 토론을 통해서 학생의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세돌이 AI와 바둑을 뒀잖아요. 근데 참패당했죠.
지금 AI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토론 진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고 또한 창의적인 비평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패실리테이터의 역할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교육이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전히 바꿔졌고요. 2차, 3차 산업혁명 때 또다시 바꿔지고 이제는 전 세계가 융합이 됐어요. 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퓨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교육이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데 한국의 현재 교육 형태를 보면은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학업에 흥미를 못 느끼고 전혀 이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계가 바꿔지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를 그래서 여기까지만 왔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그냥 옛날 이조 시대 때 도포 입고 갓 쓰고 걸어가서 그다음 장원급제 있죠. 장원급제. 장원급제 하면은 모든 것이 통하는. 다시 말하면 인류대학 들어가서 인류를 졸업하면은 모든 것이 통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날이 갈수록 모든 면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육은 뭔고니 첫 번째는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세계 미래학자였던 엘빈 타플러가 와서 한국의 교육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한국은 장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필요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하여 하루에 15시간 이상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들이 완전히 노예처럼 공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도무지 창의력도 없고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많은 학교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재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노벨상 후보자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21세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기보다는 그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해서 과외를 해가지고 1, 2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그것이 네 인생을 축복하고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밀어붙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 세계가 글로벌라이즈 21세기는 완전히 세계화된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올바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군요. 저는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의사생활을 했습니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저는 개척을 했죠. 돈도 지금 46년 전에 미국에 갈 때 500불을 들고 갔어요. 가서 텔레비전 사서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사고 나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일푼 된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에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붙었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고 진짜 의학 실력도 참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밑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 저희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정신이 있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대학교 때 주님에 헌신한 다음 제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이미 세유화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이런 약속하셨고요. 또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글로벌라이즌 세계화된 마음을 품으시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때 대학 때 받았어요. 받고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눈을 뜨고 큰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이 뭔거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많고 부자이면서도 의학이 최고로 발달했던 미국에 하자. 그게 바로 1964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을 가졌어요. 왜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내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인쳐주셨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이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갔던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런 기회가 되니까 미국에 가서 다시 의사로서 인턴십과 레지던트를 하고 마치고 전문의사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이 베이스 캠프였는데 지금 미국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미국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봅니다.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의사라는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좋은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나가서 뛰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벌써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마인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도전정신 그리고 그 실력입니다. 퓨전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네트워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융복합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너 혼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예약점 받기 원하면 그래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전부 다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을 4.5.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21세기를 바라보는 빅픽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지금 21세기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개척정신, 도전정신 그리고 그 실력입니다.
이게 창의력이에요.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랄지 구글이랄지 아이폰이랄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창의력입니다. NVIDIA,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개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의력이죠. 상상력을 가지고 개척하고 새롭게 이 시대, 다음 시대 미래에 올 것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력이죠. 제가 참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런 창의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로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새롭게 내 자신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도전하면서 창의를 가지고 길을 개척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사역, 자녀교육, 또 미전 세미나, 큐티사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갔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개척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훈련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신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AI 시대, 즉 4차 혁명, 4대 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창의력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성.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 혼자만 살면 됐어요. 장원급제. 그렇죠? 과거 봐서 장원급제면 자기 혼자 살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완전히 융복합 시대입니다. 퓨전입니다. 만나는 거요. 네트워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가더라도 한식만 먹지 않고 거기에 뭐 양식도 곁들여 있고 퓨전 음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직업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아닙니다. 이제는 문과 이과가 다 융합됐어요. 융합돼서 서로 돕고 서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면서 협력과 신뢰를 통해서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입니다. 즉 AI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그냥 속이고 그건 언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투명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너무나 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으면은 이 21세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협력하고 네트워킹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모든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협업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한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은 최고 교수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 대학에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 학교가 학기가 시작되면은 한 5명씩 한 팀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팀에서 같이 공부해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그 조를 만들어준답니다. 팀을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을 딱 보면은 팀 5명 중에서 1명은 A학점, 2명은 B학점, 또 2명은 C학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전부 C학점을 주는 거예요. 전부 C학점을 다 줘요. 그러면 A학점 맞은 아이가 와서 교수님 저는 A학점 맞는데 어째 C학점을 주십니까? 그때 교수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너희들 한 팀이야. 한 배에 타고 있어. 이 배가 침몰되면 다 침몰되는 거야. 너 혼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A학점 받기 원하면 저 C학점 받은 학생들 도와줘라. 같이 공부해라. 협력해라.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A학점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랬더니요. 이 학생들이 그다음부터는 자기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팀에 있는 팀원들을 같이 공부해주고 같이 배우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 다음 학기에는 전부 예약전을 맡으랍니다. 그래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21세기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혼자 그냥 과외하고 1등하고 그다음 막 그냥 일일대학 가고 혼자 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처지고 그냥 바보 되고 그냥 짜고자 되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전부 다 지금 사기치고 막 그냥 부정부패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으려고 온갖 부정부패 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갖 인포메이션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돈 번 소스를 만들어서 자기들만 돈 벌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21세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인성이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서로 신뢰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서 인재 채용 조건을 딱 봤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 스킬 이게 말하면 인성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5점 만점인데 대화 능력 가진 사람을 4.8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4.7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4.5 동기와 주도성이 있는 사람은 4.5 윤리성이 있는 사람을 4.5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을 4.5 해서 이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드 스킬 뭡니까? 이게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4.5인데 학점 좋은 사람들은 3.6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이랄지 이런 큰 회사에서 자기의 사원들이랄지 그 사람을 뽑을 때 어느 학교에서 졸업했느냐, 학점 몇 점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 능력과 그리고 정직성, 성실성 그리고 대인관계, 동기와 주도성, 윤리성, 팀워크 이런 걸 잘하고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직원으로 자기의 사원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점 많이 맞아도 인성 즉 소프트 스킬 겸손과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즉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걸맞는 교육을 해서 세계화된 글로벌라이즈된 인재를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류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서로 인성을 개발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이런 인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것은 버려진 차가운 돌멩이를 혈맥이 흐르는 생명체로 만든 것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이 아이들에게 21세기를 바라보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고 가슴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지구촌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실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